즐겁고 발랄한 우리 웹툰 얘기. 웹툰. 웹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한 560분 정도 들어와줘서 매우 감사드리고, 근데 지난주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사람들끼리 좀 재밌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휴가셔서 그런가 봐요. 그러겠죠? 아닌가요? 뭐 왜 아무 말씀도 안 그랬기를 예, 그랬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미덥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보통 연중하는 행사인데 미덕? 미업. 미업. 네. 근데 여기서 그 웹툰 얘기는 참 재밌어요. 이게 웹툰이 그 네이버 웹툰의 방향성을 좀 이해를 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콘텐츠라는 거는 콘텐츠가 있고 그걸 소비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려고 하면은 극장에 가야 돼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려고 그러면 TV를 봐야 되고, 만화책은 책으로 보고 소설은 책으로 보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음악은 뭐 귀로 듣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한 창구로 다 모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모바일 폰이죠. 네. 그러니까 모바일 폰으로 영화 보고 만화 보고 책 보고 음악 듣고 모바일 폰으로 다 해요. 그러면 콘텐츠 업자들의 경쟁은, 예전에는 영화는 영화끼리 경쟁하고 책은 책끼리 경쟁하고 만화는 만화끼리 경쟁하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모바일 폰을 보는 사람들이 모바일 폰을 보는 시간을 얼마나 뺏어오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내가 웹툰을 보면서 영화를 볼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발칙한 경제도 여기에 그 경쟁의 천병에 서 있습니다. 정말 그 재밌는 것들 많은데 굳이 발칙한 경제 라이브를 보고 계신 500여 분이 저희의 경쟁력인 거예요. 그런 시장에서 웹툰은 이제 그 단순히 예전에 만화책을 모바일로 얼마나 볼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모바일이라는 환경 안에서 영화와 음악 이런 모든 콘텐츠들과 경쟁을 하는 구도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어차피 단일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웹툰을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IP, 네. 지적재산권은 이거를 영화를 만들든 드라마를 만들든 소설을 만들든 만화를 보든 한 군데서 다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 간의 파괴가 일어난 것도 맞고, 이 영역 간의 파괴가 나타나다 보니까 장르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 듣다 보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나이키의 경쟁자는 예.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다. 그쵸. 그러니까 나이키라고 하면은 이 밖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브랜드인데, 이 닌텐도라는 게임 때문에 집에서 안 나오니까 이 나이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콘텐츠 소비, 그쵸.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요런 것과 좀 비슷한. 예. 그러면 닌텐도의 경쟁자는, 그럼 직접 경쟁자는 누구냐? 웹툰이 되는 거예요. 이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내가 게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발칙한 경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노래를 들을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3%를 보실 것이냐. 3%는 아직 안 하니까 그 전에. 23분 있다 3%를 볼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은 웹툰뿐만이 아니라 다른 OTT나 엔터 회사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BTS. 우리가 BTS를 좋아하는 이유는 BTS가 너무 잘생기고 음악도 좋고 춤도 잘 춰서도 맞지만, 그 BTS과 이전 가수들과의 차이는, BTS는 굉장히 예전부터 무슨 추리 게임을 하듯이 이들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책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음악 앨범, 그리고 그 어떤 거기서 진짜 유엔에서 뭔가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도 BTS의 스토리는 그 하나의 어떤 그 맥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관. 네. 그리고 그 세계관은 모바일이라는 환경 안에서 모두 다 구현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미들은 추리 게임을 하듯이 BTS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만들어서 플랫폼을 하려고 했던 게 하이브가 위버스라는 걸 만들게 된 거고, 그러면서 BTS의 회사인, 그러니까 하이브는 자기네들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다라고 얘기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뭔가 기본이 되는 그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와 지적재산권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 소설을 만들 수도 있고 웹툰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장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왜 그렇게 구절절하게 드리냐면은,
결국 네이버 웹툰이라는 그 플랫폼이 추구하는 곳이 뭐냐면은 이런 IP 지적재산권이 모여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네이버 웹툰이 지금의 경쟁자는 지금의 할리우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리우드라는 어마어마한 그 시스템이 돈과 자본과 어떤 스타들이 모여 있잖아요. 스토리가 모여, 그럼 작가들이 모여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자본이 투입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스토리 IP가 웹툰으로 다 모이게 되면 이 웹툰을 기반으로 뭔가 영화를 만들고 시작하는 자본이 모이고 여기에 어떤 스타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 헐리우드라는 공간적,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IP가 모여있는 네이버가 진짜 제2의 디즈니, 제2의 헐리우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는 얼마 전에 그 애들 거 보다가 그 디센던츠라고 아세요? 디센던트? 네, 이게 디즈니 건데 여기 애들 안 키우시는 분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뽀뽀비도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이게 2015년에 나온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디즈니어 캐릭터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애들이 나와요. 아, 자식들이? 예.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악당으로 나오는 마녀 있죠. 네. 말레피센트의 딸이 주인공입니다. 아, 그리고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의 그 백설공주를 괴롭히는 왕비의 네네. 딸이 그 말레피센트 딸과 친구예요. 그리고 뭐 101마리 달마시안 개의 그 악당으로 나오는 빌의 아들, 뭐 알라딘에 나왔던 악당 자파의 아들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보게 되면은 어른들도 재밌어요. 야, 저게 우리가 다 아는 캐릭터니까. 캐릭터잖아요. 캐릭터의 아들이니까 야, 쟤네 집 애가 저렇게 컸어?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시골 아저씨들이 야, 누가 누구네 집 아가 뭐 됐다며 뭐 이런 느낌으로 또 보게 되고 그 어린아이들은 또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고 이게 이렇게 IP 하나가 있다는 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그거를 그냥 뭐 만화로도 할 수 있고 영화로도 할 수 있고 이건 TV 드라마 시리즈로도 할 수 있고 그게 뭐 진짜 그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아이언맨, 어벤져스 같은 슈퍼 IP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웹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어차피 다 모바일로 본단 말이에요. 이 모바일 안에서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야 되는데 내가 음악으로 뺏을 것이냐 드라마로 뺏을 것이냐 영화로 뺏을 것이냐 다 필요 없고 어벤져스야 그냥. 그럼 이걸 어떤 장르로 바꾸든지 상관없다고요. 그럼 네이버 웹툰도 여기서 IP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IP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네이버 웹툰에 익숙한 IP를 우리가 본 사람으로서 그 영화로 나오게 되면 또 봐요. 드라마로 보면 또 봐요. 맞아요. 뭐 이태원 프리덤인가요? 네네. 아, 그건 노래구나. 이태원 그거 뭐죠 이거? 박세로이 컷? 박세로이. 이태원 클라스. 아, 네네. 그런 것도 웹툰 하면 그거 보잖아요. 그것도 알아들은 이거 맞잖아요 이거. 저도 제목은 생각 안 나고 그 머리만 그러니까- 생각나서 안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슈퍼 IP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건 IP를 보는 순간 누를 수밖에 없는. 야, 이건 봐야 해.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 슈퍼 IP들이 네이버 웹툰에서 1등하고 있는 이런 애들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네이버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그래서 두 번째 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슈퍼 IP라는 고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뉴비가 필요해요. 3프로 같은 고인물이 있다 그러면 발칙한것처럼 뉴비가 필요해요. 뭔가 새로운 걸 원하는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조가 되게 어려운 게 어딘가에서 새로운데 잘 먹힐 것 같은 것이 예전에는 기획자의 몫이었어요. 기획자가 이렇게 보다가 이거 좀 신인이 좀 뜨겠는데? 네네. 이거 좀 재밌는데? 이런 게 있었고 우리 그 아버지 세대에는 문학동네 같은 등단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뭐 내가 소설가로 등단했다 뭐 이런 거 옛날엔 있었대요. 그러면 뭔가 뉴비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그 출판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 웹툰에서는 이 뉴비들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은 그 도전 만화, 베스트 도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화를 그려서 막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은 내가 이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대중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웹툰 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등단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딱 등단이 되는 순간 나에게 소설가라는 명예가 주어지고 뭔가 책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뉴비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야 거기에 오만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쵸. 슈퍼스타 K라든지 이런 K-팝 스타라든지 이런 거가 왜 뜨냐? 여기 나가서 내가 1등을 하면 일단 1억 원의 상금을 기본으로 깔고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비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돈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뉴비로 도전을 하고 여기서 성공해서 내가 부자가 돼야지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중에 검증된 사람들을 몇 명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린 만화를 가지고 슈퍼 IP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조에서 이번에 그 미덥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를 네이버 김중구 대표는 이거를 아우르는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대표는 이거를 아우르는 것을 스토리텔링 생태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슈퍼 IP와 뉴비들이 올라오기 위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스토리텔링 생태계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슈퍼 IP 플랫폼이 필요하고 아마추어 콘텐츠 모델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 네이버의 글로벌 스토리테크 플랫폼은 연간 1억 6천만 명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을 올리면 누군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전 세계에 1억 6천만 명이 월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월간으로 보는 사람이 도전만 해도 이게 누르고 해서 그거 올라가면서 슈퍼 IP의 꿈을 키우는 거고 슈퍼 IP들은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그 수많은 1억 6천만 명의 그 구독자를 대상으로 무려 600만 명의 사람들이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리는 게 아니라 막 미국 사람은 영어로 그리고 뭐 이게 뭐 다 이렇게 자기네 나라 말로 그리고 그래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600만 명이 달라붙어서 이걸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을 때 1억 6천만 명이 이걸 찍어서 이거 좋네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네이버 웹툰의 어떤 정식 작가가 되는 거고 그 중에 1등하는 사람은 슈퍼 IP가 되는 거예요. 슈퍼 IP가 돼서 이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미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은 거의 웹툰 IP로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게 뭐 넷플릭스에서 이제 유명했던 거는 스위트홈. 스위트홈. 네. 이게 이제 네이버 웹툰으로 유명했던 건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 스위트홈이 알려졌고 그 기반으로 또 다시 그렇게 재밌는 스토리가 네이버 웹툰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던 사람이 다시 네이버 웹툰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권순희 기자는 웹툰 어떤 거 보십니까? 저는 그 광장 저 느와르물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캐슬 그것도 좀 느와르물인데 좀 재밌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 그랬잖아요. 돈. 이게 그 600만 명이 왜 오냐고. 봉사활동 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봉을 깠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예, 공식 석상에 연봉을 깠는데 개인으로 깐 건 아니고 대충.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PPS라는 프로그램을 2013년부터 했어요. PPS는 뭐냐면은 일단 그 웹툰 작가들한테 원고료를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네이버가 자기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원고료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원고료로 받는 돈이 크질 않아요. 뭐 이게 특히 뭐 기고문 이런 거 써봐야 뭐 몇십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줘요. 근데 여기다가 뭘 더했냐면은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 그거 아시죠? 안 기다리면 유료 시스템. 그러니까 다음 주 거 보려면 돈 내세요. 이 과금 체계가 진짜 뭐 기다리면 일주일 있다 보면 되는데 그걸 굳이 돈 내고 봅니다. 맞아요. 이게 개미지옥이에요. 돈을 내고 보고 나면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또 돈을 내고 봐야 돼. 왜냐면 또 그 다음 주 거거든. 근데 이게 다음 주라는 개념이 우리 기준으로 다음 주지 그 작품은 1, 2, 3, 4편, 5편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언제 열어주느냐의 차이인데 그러면 이 개미지옥에 빠지면 완결 날 때까지 돈 내고 봐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진짜 처음에는 유료화를 시도했다가 망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발차강제를 지금 몇 분 보고 계십니까? 512분 보고 계신데 저희가 유료화를 한다. 5분이라도 남을까요? 유료화가 원래 잔인해요. 근데 웹툰에서도 이 유료화를 시도했다 박살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웹툰 작가 중에 진짜 슈퍼 IP라고 할 수 있는 강풀이라든지 아니면 주공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먼저 유료화를 선언을 했어요. 나는 유료화를 하지 않아도 콘텐츠로도 나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이 진짜 필요한 다른 후배 작가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유료화를 선언하겠다. 나의
그 인지도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걸 시도하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유료화가 어려운데 이 기다리면 무료 시스템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 과금 체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있고 또 웹툰 보다 보면 제일 끝에 예를 들어서 뭐 마음의 소리 지금은 안 하지만 조석의 마음의 소리를 보고 있는데 제일 끝에 분명히 조석이 나오는데 광고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콘텐츠 몰입도가 좀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떤 만화를 PPL이죠, PPL. 그러니까 PPL이 아니라 그냥 그 그래서 짜온 광각. 장면 안에는 없지만 이 캐릭터가 이제 마지막에 장면 안에 PPL을 넣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광고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토리 내내 치킨이 맛있다는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치킨을 넣어. 누르면 치킨으로 연결이 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이런 걸 통해서 PPS 시스템을 통해서 작가들한테 페이백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돈을 가장 많이 번 작가가 124억 원을 벌었습니다. 제 연봉의 12배네요. 아, 예. 10억. 아까 우리가 한 10억 정도 번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12배 정도 번다. 124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눈물.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다 해서 베스트 도전을 해서 주간 베스트를 하면 1등을 하면 여기서만 인정받아도 그러니까 다른 짓 안 하고 내가 진짜 뭐 신문에다 그림 그리고 뭐 애들 캐리커처 그려주고 막 그런 거 잡다한 업무를 안 해도 이 안에서 경쟁을 해서 1등을 하게 되면은 124억을 벌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전체 대상 작가 PPS의 전체 대상 작가의 작년 1년 평균 수익이 2억 9천만 원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PPS 대상 모든 작가의 평균이 3억이라는 거예요. 오, 테슬라 AI 데이랑 비슷하네. 테슬라는 우리 이런 엄청난 AI 시스템 갖췄으니까 오세요. 네이버는 작가들 이만큼 법니다. 우린 평균 3억. 평균 3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밌었던 거가 최근 12개월 이내 뉴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한 사람들, PPS를 처음 대상이 된 사람들의 연 환산 수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을 했다. 그럼 곱하기 4를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뉴비예요. 진짜 슈퍼 IP가 아니라 뉴비인데 연 환산 수익이 1억 5천. 웹툰 작가가 되기만 하면 내게 연 1억 5천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의 사람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만화를 그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린 만화를 보기 위해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슈퍼 IP 이게 약간 뉴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갖추고 있다는 거고 웹툰, 네이버 웹툰이 슈퍼 IP는 진짜 이제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IP라는 것이 슈퍼 IP가 돼버리면은 더 이상 이게 웹툰이나 드라마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IP를 그러니까 웹툰을 드라마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IP를 웹툰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은 그러니까 이거를 슈퍼캐스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웹툰 쪽에서 그러니까 웹툰을 보면서 영화사에서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웹툰을 보면서 이 배우는 여기도 하지 이 배우는 이걸로 하지 캐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웹툰이 IP를 캐스팅해요. 누구를 제일 하고 싶으세요? 내가 웹툰을 그릴 건데 누굴 캐스팅하고 최고의 IP. 최고 IP. 예, 우리 경쟁 상대. BTS. 음. BTS를 이번에 슈퍼 캐스팅하기로 했어요. 네이버 웹툰 기반의 하이브와 손을 잡고 BTS를 주제로 한 웹툰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아미들은 다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네이버 웹툰을 보던 사람들도 BTS의 세계관을 볼 수 있겠죠.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파트너가 여기가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만만한 저희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플랫폼인데 그럼 여기 또 누가 있을까? DC. DC 코믹스. 슈퍼맨 배트맨. 캐스팅했습니다. 웹툰으로 만들겠다. 이번에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미더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 트랙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원 트랙은 슈퍼 IP를 통해서 전 세계 최고의 IP를 뭘로 활용할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영화가 웹툰이 될 수도 있고 웹툰이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IP다. 지적재산권이 가장 최고로 센 BTS와 DC 코믹스와 손을 잡고 만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시스템이 뉴비 시스템에서는 여기에 진입만 한다 그럼 최소한 역대 연봉 네. 탑을 찍으면 120억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면서
이 시스템에 오세요. 나와 동료가 되겠는가? 내가 도는 걸 주는 건 아니고 1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보다가 이 중에 마음 급한 일주일을 못 기다려서 굳이 결제를 하는, 아까 뽀피디 깔깔대는 거 보니까 자꾸 결제하는 것 같은데 쿠키 굽고 있는 우리 사람들, 이 주는 돈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번에 했어요. 그쪽 시장도 엄청나군요. 남양주님께서. 제가 예전에 증권부에 있을 때 그 웹툰 회사 대표님을 한번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성인 웹툰을 주로. 네. 근데 이제 저기죠. 좀 이름 뭐였더라? 인카모스입니다. 코믹스. 아니 레진 말고 네. 레진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데 있어요. 그 밑에 있네.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좀 투자를 받은 게 있어서 이 투자금은 어디다 쓰십니까? 물어보니까 뭐 해외를 투자를 한다는 거여서, 아니 무슨 웹툰 회사가, 우리나라 웹툰 회사 해외를 왜 투자해? 보니까 이 작가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작가가 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뭐 배경 이런 걸 다 그리기가 힘들잖아요. 예. 이 배경이나 이런 그 자질구레한 그림들은 동남아에서 그 동남아에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현지에서, 왜냐면 될 거면 이게 또 비용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웹툰 시장이 아까 어떤 발치기 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최고인 게 이미 OEM 방식으로 웹툰을 생산하는, IP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태다. 요새는 뭐 해주냐면은 채색과 드로잉을 인공지능이 해줘요. 이거를 웹툰 플랫폼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세요. 그러니까 웹툰을 그리고 싶은 사람 오세요. 오시면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드리고 이 사람들한테 도전을, 그러니까 좋은 점수만 받으시면 기본 억대 연봉 드리고 잘 되면 100억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플랫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골라서 보더라도 재미없는 것만 다 나와 있으면 안 골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BTS이란 말이야. BTS 보고 나서 기다리면 무료를 눌렀는데 5번까지밖에 안 돼. 그 다음 주건 부득이하게 기다려야 되면 그 밑에 있는 것도 눌러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제 슈퍼 IP가 등장하는데 막 BTS의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그 카카오 웹툰 양대 산맥이죠. 그쵸. 카카오 웹툰도 양대 산맥인데, 일단 그 카카오 웹툰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는 우리는 거기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후발주자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뭐 그 얼마 전에 뭐 1위를 라인 망가가 뭐 일본에서 피코마가 1등을 하긴 했는데 뭐 그거야 뭐 쿠폰 좀 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네이버 웹툰에 얘기했어요. 그런 거고, 오히려 탄탄한 플랫폼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뭐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여기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가 네이버잖아요. 그 메타버스, 제페토 플랫폼에 돌아다니면 우리는 언젠가 네이버 웹툰에서 돌아다니는 그 IP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세계를 구현을 해놓는 건. 제페토에. 그러면은 그 제페토의 세계관 속에 이런 IP들이 들어가서 다시 활동하면서 이 플랫폼을 강화해주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네이버 미더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카카오 웹툰이 얼마 전에 새로 런칭을 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하고 합쳤는데, 여기서는 뭘 좀 강조를 했냐면은 일단 IPX, 그러니까 IP의 경험을 강조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웹툰은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 웹툰 달라진 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움직입니다. 이게 애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막 돌려보면은 UX가 되게 뭔가, 저는 아직 좀 낯설어요. 그러니까 네모나게 있는 것들로 나는 충분한데 거기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매끄럽게 움직이는데, 저기 PD님이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보셨나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움직인다는 게 뭐죠? 옛날에 그 옥수역 귀신인가? 그 유명한 웹툰 있었는데, 그게 유명했던 게 팍 내리다가 마지막에 귀신이 팍 튀어나오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컷마다 모든 캐릭터가 움직인다. 그쵸.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썸네일. 썸네일이. 그러니까 썸네일에서 이렇게 막 움직여요. 고개를 막 두리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만화라고 불리는 사각컷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웹툰의 형식이 왜 꼭 네모난 그림이어야 하는가? 이걸 가지고 충분히 좀 더 다이나믹한 캐릭터의 움직임들을 살릴 수 있는 IPX, IP의 경험 환경을 늘려주겠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검색 같은 거 이거 본 사람 이거 재밌게 보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주겠다.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 웹툰 보던 사람들이 카카오 웹툰 보면 조금 낯설기도 해요. 이게 네이버 웹툰은 그냥 요일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 카카오 웹툰은 보다 보면 뭘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지가 좀 헷갈려요. 근데 맨날 보시던 분들은 그냥 자기가 보던 거 계속 나오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맨날 보던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봐요. 왜냐면 다 봤거든. 이전에 있던 거 다 봤기 때문에 골라주는 거 보면 돼요. 근데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요일별로 올라오는 게 좀 더 좋게 느끼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이제 AI 추천 기능 같은 거는 카카오톡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IP 이것도 이제 비슷한 전략입니다. 카카오 웹툰하고. 그래서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IP들을 발굴을 해서 대거 서비스를 하겠다. 뭐 나 혼자만 레벨업, 샤롯에게는 5명의 제자가 있다. 취향 저격 그녀, 승리호, 아비무쌍, SS급 죽어야 사는 언더. 저도 카카오 웹툰 보는데 이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카카오 웹툰이 원래 좀 예쁜 그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회귀하는 순정 만화들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뭘로 다시 태어나고 뭐 그런 거. 그리고 그게 한 번 유행을 하면은 거기는 어떻게 그걸 만드는 건지 거의 찍어내듯이 그게 계속 나와. 그래서 한 번 취향 저격되면 카카오 웹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요새 그래갖고 제가 와이프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 그거 보신다고. 와이프가 계속 그거만 봐.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 그래서 저희 가정에 불화를 주고 있는. 근데 사실 전 웹툰보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시험 끝나면 만화방 가서 만화책을 보던 세대라 뭐 20세기 소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반항하지 마. 그래서 웹툰이라는 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저는. 이게 이렇게 누워서 책을 근데 이런 느낌을 아직까지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요즘도 권순희 기자가 말씀하셨던 거 예전에 그 작가 등단 시스템 그런 게 아직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일본 시장이랑 근데 아까 어떤 발치기님이 말씀하신 게 일본의 하청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 만화에서 이렇게 발전이 이렇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웹툰 시장이라는 게 플랫폼도 그렇고 확실히 태풍의 눈? 좀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되게 웹툰 얘기할 때 좀 강조를 하는 부분이 웹툰은 만화가 아니에요. 웹툰은 장르예요. 웹툰이라는 장르. 그러니까 만화를 모바일로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화를 모바일로 옮겨놓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정말 답답해서 못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로 되어 있는 어떤 장르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래서 무슨 모바일 코믹스라고도 하고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아니면 일본 스타일로 망가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도 하긴 했는데 그걸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이 플랫폼 안에서 존재하고 모바일에서 넘겨보기 좋게끔 만들어져 있는 맞아요. 특정한 어떤 장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화책 이거 손으로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그 시장, 그 작은 시장에서 그걸 소비하는 분들인 거고 이 모바일 환경에서 OTT를 볼 것이냐, 웹툰을 볼 것이냐, 드라마를 볼 것이냐, 음악을 들을 것이냐 이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 또 다른 장르의 물건인데 이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고 제일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우리나라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는 우리나라 플랫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여기를 가야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고 슈퍼챗을 안 쏴주시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안 하면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보죠. 그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뭔가 모바일 환경에서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웹툰 장르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1억 6천만 명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6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화로는 절대 안 나오는 가격 카카오 웹툰이 30조 시가총액을 예상한다. 만화 시장을 먹는 걸로 30조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바일 IP 시장에서 OTT와 경쟁하고 유튜브, 뭐 넷플릭스와 경쟁하고 뭐 그 유튜브와 경쟁하고 발칙한 경제. 발칙한 경제와 경쟁하고 그 사이에서 걔들이 이기면 이길 것을 봤을 때 30조. 근데 발칙한 경제를 못 이길 것 같다 그러면은 37,500원. 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가 최근 웹툰 업계에서 이번 주 내에 있었던 그 두 회사의 발표 내용이에요. 웹툰 안 보십니까? 저는 만화책 세대입니다. 그래서 몇 개 좀 보긴 했는데 근데 이게 단편 뭐 마음의 소리 같이 뭐라고 하나요? 이 매 회마다 결론이 나는 예. 그런 식의 웹툰은 볼만한데
쭉 이어지는 거는 좀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어떤 분이 아재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재여서 적응이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테슬라 AI 데이 하고 대출. 대출 규제, 갑자기 대출을 끊어버린 농협은행과 네.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웹툰 플랫폼 두 군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뭐 중간중간에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거고, 그 라이브 때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책을 팔자면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